아, 안녕하세요. 여기 부스에서 뵌 분들도 보이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보이시는데 아까 진행요원께서 격렬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호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들 많은 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주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방금 직전까지 저 제일 끝에 상담하신 분들 여기 와 계시는데, 방금 전에 갈 때까지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고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 막 왔는데, 일단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느낀 거는 이런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에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좋지만은 여러 지원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를 한 곳에서 만나서 아주 핵심적인 뭔가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게 아주 흔치 않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채용 설명회는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공공기관이 모인 곳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제가 오늘 이 채용 설명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오늘만큼 이렇게 어깨가 무거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를 한번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진행을 하다가 제가 간단한 퀴즈를 2개 낼 거예요. 아까 제가 요 선물을 좀 가지고 왔는데 퀴즈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건데 제가 힌트도 드릴 건데 맞추시면은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보실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집중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소개를 간단히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신용보증기금 올해 채용뿐만 아니라 내년이죠. 올해는 저희가 이미 채용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1차 면접 결과가 내일 모레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막바지고, 내년 채용 계획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를 이제 되짚어 보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게 올해 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실질적으로 채용 공고문 상에는 러프하게 나와 있지만은 좀 더 밀접적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희 채용 안내를 마치고 나머지 한 3, 4분, 5분 정도 동안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채용 설명회 저 부스 I1, 2번에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공기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공기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준정부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명확한 명칭인데요. 저희가 하는 일, 저희 설립 목적은 이렇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채무 보증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후에 주요 업무 소개를 할 때 신용보증제도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목적은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도 그렇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 한국 경제 신용사회로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여기서 균형이라고 하면은 지금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게 저희 기관의 역할입니다. 이게 설립 목적까지 보셨고, 신용보증기금 현황입니다. 현황은 퀴즈가 나올 곳입니다. 여기서 블랭크가 2군데가 있죠. 블랭크가 2군데. 지금 빨리 네이버 검색 막 이렇게 다 허용됩니다. 빨리 하시면 됩니다. 자, 설립 근거는 저희 신용보증기금 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설립 연월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올해가 참고적으로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냈는데, 자, 답을 하시죠. 흰색 스웨터
맞습니다. 1976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일 날 금융위원장님 등을 모시고 큰 창립 기념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 형태는 준정부 기관이고요. 기본 재산은 저희가 한 5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조. 그리고 그 5조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은 약 50조를 하고 있습니다. 50조. 큰 금액인가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게 보증기관은 기본 재산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보증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운용 배수라는 건데 법적으로는 20배까지 운용을 할 수 있어요. 20배까지는. 근데 지금 저희는 보시다시피 한 10배 맞죠? 5조를 가지고 50조를 하니까 한 10배 정도의 운용 배수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업체는 여러분들 아마 쉽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아마 쉽게 안 나오실 거예요.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만 단위까지 거의 비슷하면은 맞추도록 하고 거의 맞추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대충 맞는 분을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을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 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3,800개. 제가 만 단위까지만 비슷해도 정답으로 인정한다는데, 예, 아쉽습니다. 예, 저기 150만 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150만 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예, 11만 개. 11만 개도 아쉽습니다. 예. 15만 개. 아쉽습니다. 저기 끝에 20만 개. 20만 개. 예. 20만 한 3천 개 정도 됩니다. 이거는 10월 30일자, 10월 말일자 기준이라서 약간 지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업체만, 지금 이게 누적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20만 3천 개 정도 됩니다. 많죠? 예, 20만 3천 개의 중소기업과 50조라는 보증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직원 수는 약 2,300명 정도 되고 본점에 360명 정도가, 본점이 대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본점에 360명 정도가 근무를 해서 본점에는 약 15.6% 가고, 저희는 전국 단위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국의 영업점 수는 106개가 되고요. 내년에 하나가 더 생깁니다. 내년에 하나가 더 생기는데 이거는 퀴즈로 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판교 지점이 하나가 더 생길 예정입니다. 판교 지점이. 그래서 107개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은. 그 다음은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걸어온 발자취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셨듯이 아까 퀴즈로 맞추셨듯이 1976년 6월 1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옆에 부스에도 계시지만은 기술보증기금이 1989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분사가 돼서 부산에 본점을 위치하고 따로 설립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도 쭉 보시면 어음보험이라는 제도를 1997년에 시작했고, 여기 또 와 계신데 주택금융공사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거기 또 1998년에 저희 분사가 돼서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됐고, 매출채권보험 2004년, 그 다음에 쭉 하다가 2014년에 보증연계투자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아주 중요한 본점이 서울 여기 마포 공덕동에서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전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크게는 영업본부 단위로 구분이 되는데, 영업본부는 9개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지역 단위 영업본부는 8개입니다. 하나는 특화 영업본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울은 2개 있죠. 서울은 크니까. 서부, 동부, 그리고 인천, 경기, 광주, 충청, 대구, 부산, 이렇게 해서 전국에 8개 실질적 지역별 영업본부가 있고 특화 영업본부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지점은 말씀드렸듯이 106개 있고, 신용보험을 다루는 신용보험센터는 10개, 그 다음에 창조금융센터는 8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한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지금부터 저희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요즘 NCS, NCS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스펙 더하기 직무 중심입니다. 직무 중심. 탈스펙에 저희 나름대로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릴 테지만은 탈스펙의 선도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선도기관입니다. 저희는 진짜로. 그리고 직무 중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막 과거에는 내가 스펙이 좋아요. 아주 훌륭해. 훌륭하면은 관심은 크게 없지만은 어딘가 이렇게 찔러보기 식으로 이것도 지원했다가 저것도 지원했다가 이렇게 막 하면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입사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중심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도 입사를 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과거는. 근데 NCS라는 게 도입되면서 저희는 대부분의 기관이 여기 있는 대부분의 기관이 올해부터 NCS 채용을 시작했는데 저희는 작년도부터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NCS에 대한 포럼이나 연구를 많이 이렇게 정부랑 같이 했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직무 중심입니다. 직무 중심. 근데 필기에서만 직무 중심으로 뽑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필기를 직무 중심으로 내면은 지원자분들이 그거 어떻게 학원 갈 수도 없잖아요. 공부를 할 수도 없잖아요. 직무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인턴 제도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직무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인턴은 여러 곳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무를 어떻게 파악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꼭 가시고 싶은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여기 있는 회사들은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들은 공적인 일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지 세세히 들어가면은 직원들은 영업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본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며 이런 것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면접이라든지 전형 절차에 임하셔야지 승산이 있는 겁니다. 옛날처럼 필기시험 잘 본다고 승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요 업무, 저희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짧지만 쉽고 아주 임팩트 있게 제가 설명을 딱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신용보증과 신용보험 두 가지예요. 물론 저희가 하는 업무는 이거 외에도 한 4, 5가지, 6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너무 그 협소한 부분이 있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은 아까 저희 설립 목적을 제가 설명드릴 때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함이다. 이게 저희 설립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용보증제도가 출발합니다. 보통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많이 운영을 하다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기업인들이 말하는 어려움이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금수저이신 분들인 거나 뭐 이렇게 집안에 원래 돈이 많으신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사업을 영위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자금이 힘든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융통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네? 은행입니다. 예, 은행 가야 되고 뭐 옆집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은행에 가시면 되죠. 근데 은행에 가면은 자금이 아주 필요로 하다, 아주 힘들다라고 말은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 위험이 커진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수익 추구, 이익 추구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로 할 때 그냥 신용을 보고 자금을 융통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의 평상시에도 그렇고 담보를 요구를 하죠. 담보를. 근데 담보가 풍부하거나 있으면은 가서 그냥 부동산 담보 아파트 여기 있습니다. 공장 여기 있습니다. 돈을 좀 대출하겠습니다. 하면은 해드리죠. 근데 신용만 가지고는
퇴짜를 맞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문을 닫게 만들어야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기업이 재기에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이 신용보증 제도가 발전한 건데, 거기서 은행에 갔던 업체가 담보가 없어서 옵니다. 기운이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은행 직원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걸어온 길이나 기술력, 아이템, 향후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기업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용 상태, 신용 등급,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담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떤 형식으로 제공해 드리냐면은 신용보증서라는 문서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어디에? 은행에. 은행은 저희 신용보증서 담보가 있으면은 부동산보다도 확실한 담보예요. 부동산 폭락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담보 가치도 재조정해야 되고 아주 힘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바젤 협약이 도입되기 때문에 바젤 협약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대손 충당금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나 준정부기관이 보증하는 보증서에 대해서는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웰컴입니다. 웰컴. 은행에서는 환영을 하고 기업도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용보증 제도입니다. 그럼 저희는 뭘 받냐? 저희는 뭘 받는 거는 보증료 받습니다. 1년에 평균 한 1% 남짓 되는 보증료를 받고, 그걸로 그러면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로. 근데 그러면 무엇으로 신용보증기금은 운영을 하십니까?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출연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기본 재산이 있어야지 보증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출연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면은 일정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출연을 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들어오는 금융기관 출연금이 수입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채권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을 운영해서 저희 기본 재산을 운영해서 얻는 운영 수익, 그 다음에 보증료 수입, 이런 것으로 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게 여기서 말하는 신용보증이라는 저희 회사 이름에도 있지만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 관심이 있거나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출연 구조라든지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상담을 하는지, 이런 프로세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신용보험입니다. 요즘 들어서 아주 핫한 사업입니다. 핫한 사업. 신용보증이라는 제도가 과거 40년 동안 저희 기관을 지탱해온 제도라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의 40년 동안 각광받을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선진국에서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했을 때 50조, 저희만 50조지 기술보증기금하고 각 보증재단 합치면은 얼추 한 7, 80조, 100조 가까이 됩니다. 이런 보증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에 대해서는 이래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늘려갈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험은 틀려요. 보험은 선진국형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리스크에 기반해서 보험 상품을 설계를 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받고 부실이 생기면은 보험금을 물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신용보험은 여러분 보험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어디가 떠오릅니까? 보험사. 우리나라의 보험사. 퀴즈를 내야지 이것도 손을 드시는 것 같은데,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 제일 큰 보험사, 삼성생명.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굵직굵직한 보험사들이 많죠. 그런 보험사, 민영보험사에서는 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험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유는 끝에
신용보험을 설명하는 끝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어머님 편의점에 가시면은 물건을 살 때 뭘 주십니까? 현금이나 카드를 바로 주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간의 거래나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현금이나 카드나 이렇게 바로 결제를 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6달 이렇게 기간을 두고 결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석 달 뒤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저는 그걸 예상을 하고 물건을 다시 사와서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막 사업 활동을 합니다. 근데 석 달 뒤에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이 그리고 또 큰 금액을 주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고 집에 가봐도 아무도 없고 공장에 가봐도 문은 닫혀 있고 무슨 상태죠 이게? 부도가 난 겁니다. 부실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저도 그걸 믿고 돈을 줄 곳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저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못 주겠죠. 물론 그때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중소기업 간의 거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요즘 1년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은 대기업도 쉽게 구조조정이나 기업 회생 절차나 이런 데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연계한 수많은 벤더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줄도산을.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그 연쇄도산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받을 돈이 있는 거를 보험을 듭니다.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이거 제가 1억 받을 게 있는데 이 업체로부터 이거 보험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좀 들어주세요 하면은 보험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실이 생기더라도 70, 80%는 보상금으로,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은 물론 기대하기 어렵겠지만은 도산하는 일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용보험제도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매출 채권 보험이라는 건데 이게 있음으로써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유명 보험사들은 뛰어들지 않나? 이런 완전 블루오션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 이거는 중소기업청이라는 곳에서 저희도 출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 능력이 없는 곳에서는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보증 업무를 함으로써 4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손해율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나름대로 정확하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별해서 가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여기까지가 저희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채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5년 동안 무려 456명의 정규직 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한 해 평균 90명이 넘는 숫자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기관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신입직원 채용 규모일 겁니다. 기관 크기에 비해서는. 그리고 올해도 지금 1차 면접 결과가 내일 모레 발표되는데 이 올해 공채로 80명을 뽑을 예정이고 이미 뽑아놓은 고졸 채용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아마 87명이 신입 직원으로 입사할 것 같습니다. 신부의 입사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신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겠다, 특히나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 회사의 인재상에 대해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재상이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많은 내부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 조직 문화라든지 회사 비전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고민한 끝에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뭐 이거 다 갖추면 아주 훌륭한 인재죠. 여기 뭐 어디 공공기관에 가도 빠지지 않을 인재인데,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를 보통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뭐 기타 이런 기관을 설명할 때 금융공기업이라고 하죠. 쉽게 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A매치 22일 날 열리다, 이렇게 기사가 막 뜨잖아요. 근데 인재상을 보시면 저희 인재상입니다. 이게 신용보증기금 인재상인데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금융인입니다. 공기업 금융인. 이 설명을 거꾸로 한 게 실수로 프린트하다가 거꾸로 된 게 아니라, 금융인의 성장 자질, 뭐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신보에서는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 특히나 뭐 애사심,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그런 노력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재상을 설정할 때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이런 인재상에 대한 그런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그런 결과가 올해뿐만 아니라 신입 직원 채용 전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희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스펙이라든지 아주 뭐 화려한 이런 것들을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과연 이게 저희 흰 목티 입으신 분 진짜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왜 안 보는지 설명드리고, 이런 인재상에 대해서 좀 더 올해 1차 면접 개인 발표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인재상 중에서, 인재상으로 하면 이 10가지죠, 10가지. 이거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비교 우위 항목과 비교 열의 항목을 고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세요. 아는 개인 발표 주제가 있었습니다. 인재상을 보지도 못하신 분들은 설명을 못 하시겠죠. 그만큼 공기업 입사 준비를 하실 때는 그 회사 인재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우선순위로 1, 2, 3등 정도 두는 기업의 인재상은 꼼꼼히 연구하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저희 신입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채용 규모는 대졸 공채 기준으로 한 90명 정도로, 이거는 근데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딱 확정이 되는 거는 다음 해예요. 다음 해 채용 공고가 뜨기 한 2주 전? 3주 전? 빠른 기간은 한 1, 2개월 전에 확정이 되는데, 지금 이걸 논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말한 게 어느 정도 러프하게는 다 맞을 겁니다. 90명 수준이고, 채용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입사 지원하고 공고를 띄우죠. 입사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10월하고 11월 동안 필기 시험과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12월 하순, 그러니까 20일 전후로 해서 저희는 보통 채용을 하고 연수를 시작하는 그런 절차고, 우대사항은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우라든지 아니면은 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신보에서 인턴을 했던 직원들 중에 인턴 평가를 우수하게 받으셨던 분. 여기서 우수하게라고 하면 또 신보 이렇게 인턴까지 시켜놓고 우수하지 않다 이걸로 거르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이 우수 인턴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주 정에 약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같이 옆에서 근무한 직원들한테 조금 뭐 잘못한 게 있다 손 치더라도 끝에 가서 그런 평가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95% 이상이 우수 인턴입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시라고 강하게 보내드리고 싶고, 이전 지역 인재나 지역 인재에 대해서도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올해는 저희 직무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 중에 딱 하나 KICPA에 대해서는 우대를 했습니다. 예. 자, 아까 스펙 이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게 올해 저희, 물론 여기 지원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저희 입사 지원서예요. 입사 지원서에 뭐 스펙 쓰는 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점 쓰는 난 없고 토익 쓰는 난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 저희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자소서 내용만 가지고 서류 전형 평가를 합니다. 자소서 내용이 근데 일반적이면 평가를 못 할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반적인 자소서면은.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소서를 냈습니다. 올해
3, 4, 5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평소에 생각과 고민을 한 지원자들이 잘 쓸 수 있는 자소서, 그게 애사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대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내가 스펙이 좋아서 이렇게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보에 꼭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런 지원자를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자소서를 내고 이걸로 서류 전형을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의 이제 채용 설명회는 마치고, 다 찍으셨나요? 다 찍으셨나요? 예, 공개한 적은 없는데, 예.